나행복 씨에게는 커다란 골칫거리이자 불치병이 있으니 오늘도 식사를 마친 후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나행복 씨. 어머머, 그분이 오셨나봐요. 드디어 신호가 오는 순간. 나행복 씨 긴급히 병원에 이송되어 의사의 진찰을 받는데. 어디, 괜찮은 거예요?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거미마카 출혈입니다. 거미가 뭐 어쨌다고요? 여기서 잠깐! 동맥류 결찰술이란? 동맥류는 뇌혈관 기형의 하나로 동맥류 결찰술은 이러한 혈관 기형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주머니 모양처럼 생긴 동맥류의 목 부분을 클립 등으로 결찰하여 제거하는 방법의 수술입니다. 뇌출혈 수술 치료 방법은 출혈의 부위, 정도, 동반 질환 유무 및 과거력,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두개골 절제술 및 두개골 천공술,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지만 이러한 뇌출혈의 원인으로 동맥류와 같은 혈관 기형이 있을 때에는 재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동맥류 결찰술이나 코일색전술 등으로 혈관 기형을 제거하는 수술을 함께 시행합니다. 그날 이후 나행복 씨는 두개골 절제술 및 동맥류 결찰술 등 수술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한 지 200여일이 경과했습니다. 가장인 나행복 씨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막막해진 가족들. 뇌출혈이 발생하고 팔다리의 마비로 혼자 걸을 수도 없어 혼자 식사도 불가능한 우리 불쌍한 나행복 씨. 맞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나행복 씨는 2년 전 현대해상에 무배당 행복을 담아온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행복 씨 같은 경우에는 206일간 병원에 입원하셔서 발생한 치료비가 700만 원 정도셨습니다. 네. 나행복 씨가 가입하여 지급받은 담보들을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표를 만들어 와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나행복 씨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비가 700만 원 발생을 하셨고요. 네. 그 700만 원에 대해서 치료비 담보로 지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병 입원급여금 담보에서 540만 원이 나갔는데요. 네. 이 540만 원은 제가 질병으로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 하루에 3만 원씩 받도록 가입을 하셨고요. 네. 약관상 한 번의 사고로 180일 단도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일 넘게 입원을 하셨지만 180일 하루에 3만 원에서 네. 540만 원 지급이 되셨고요. 네. 세 번째로 질병간병비라는 담보에서 저희가 200만 원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산출 근거는 저희가 약관상에 31일 동안 입원을 하시게 되면 가입 금액의 50%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61일째 추가로 50%, 네. 그리고 91일이 되시면 마지막으로 100%를 추가로 더 드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행복 씨의 경우에는 200일이 넘으셔서 네. 200만 원 지급이 가능하셨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뇌졸중 진단비를 저희가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다 지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그 나행복 씨는 앞서서 보셨겠지만 거미마카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 거미마카 출혈을 이 횡단모에서 뇌졸중 진단에 해당이 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 금액 1000만 원을 다 드릴 수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호 간병비에서 2,700여만 원을 지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이 지급의 금액, 그 산출 근거는 저희가 가입은 3천만 원을 하셨지만 네. 나행복 씨의 그 수익자분들께서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시금으로 계산해서 2,700만 원을 지급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총 저희가 나행복 씨에게 지급을 했던 금액이 총 5,100여만 원 정도. 네. 보시기 쉽게 좀 만들었는데요. 5,1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할 수 있게 예.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근데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네. 개호 간병비라는 것이 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가 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개호간병비 담보에서는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 또 쇠진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활동불능 상태와 기질성 치매 상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네. 나행복 씨의 경우는 활동불능 상태에 해당이 되시고, 약관에서는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종일 누워 있으시면서 보행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스스로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반드시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태가 되시면 개우 상태로 진단을 받게 되시는데요. 네. 그 네 가지는 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네. 그리고 대소변의 배설 후 뒤처리를 스스로 하실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목욕을 스스로 하실 수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없는 경우입니다. 네. 이 네 가지를 모두 포함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시고요. 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만 포함이 되시면 되고, 네. 이러한 진단 확정을 받으신 날을 포함하셔서 90일 이상 개호 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지급한다고 약관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네. 횡단후는 90일 이상이라고 지금 약관에 문구가 되어 있지만 네. 180일 이상 개호 상태가 되셨을 때 지급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개호 간병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나행복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들으면 좀 더 네.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나행복 씨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나행복 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시 휠체어나 의자로 타인이 옮겨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태셨고요. 그리고 식사는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실 수는 있으셨으나 네. 우측팔 마비로 인해서 보호자가 먹여주는 상태이셨습니다. 네. 즉 혼자서는 뒤집지 못하거나 침대 위에서 조금 밖에 이동할 수 없는 약관에서 말하는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에 해당이 되셨고요. 그 이외의 네 가지 중에 혼자서는 식사 도구를 사용하여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 즉 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에 해당이 되시므로 네. 개호 상태가 인정이 가능하셨습니다. 네. 물론 개호 상태의 진단 확정은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 의사 자격을 가진 의사에 의해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나행복 씨의 경우 이러한 개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셨기 때문에 개호 간병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네.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나행복 씨의 경우처럼 이 개호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인데요. 네. 일시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개호간병비는 매혹 개호간병비 지급 사유 발생 해당 일에, 즉 개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날에 가입 금액의 20%씩을 5년간 지급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나행복 씨처럼 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특약의 예정 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호간병비를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 즉 5년간 20%씩 지급을 받던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 또 남은 개호 간병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수익자분께 지급하게 됩니다. 네. 남은 개호 간병비는 네. 그러면 이건 일시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분할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남은 개호 간병비도 수익자가 원하는 대로 지급이 가능하십니다. 즉 분할 지급을 요청하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변동 없이 분할 지급을 해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을 원하신다면 그때부터 해서 예정 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100세 만기 상품들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활동불능이나 개호 상태에 대한 담보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 만큼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확실한 우산의 역할이 되도록 도움이 되실 거라 기대합니다. 네.